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2020년 7월 10일 한 주의 마지막입니다. 금요일 날 장 마감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요, 정말 양분된 것 같아요. 예, 요 제목에서도 나와 있듯이 전 세계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코로나 관련 섹터군이 오늘 이제 급등을 했는데요. 진단키트 중심으로 뭐 상한가도 가고 정말 급등했는데 뭐 다른 어떤 업종 이제 뭐 경기 민감 섹터 소비재들 뭐 이제 컨택 컨택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잖아요.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 그런 종목군들은 이제 대체적으로 많이 빠졌어요. 그게 이제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일부 언택 기업들 뭐 소위 이제 그 아마존이라든지 뭐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런 기업들은 이제 상승을 했는데 나머지 뭐 항공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어떤 흐름이었고 아시아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흐름 때문에 오늘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코로나 관련 섹터군이 이제 오늘 급등을 했는데요. 그 대표 각 부문별 대장주가 셀트리온, 제넥신, 시젠, 녹십자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 뭐 각자 이제 시장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볼 때 각 부문별 대장주는 다 다를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신박사가 바라보는 대장주는 요렇다. 각 부문별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좀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시장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 오늘 코스피 이제 선물 한 1% 정도 빠졌죠? 1.2% 정도. 그리고 이제 코스피 시장도 0.8% 정도 빠졌고요. 코스닥은 약간 뭐 거의 보합으로 마감했어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강했죠. 왜냐하면 진단키트 관련된 뭐 코로나 관련된 수혜주들이 이제 바이오 업종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시장 같은 경우 15%나 상승했죠. 이런 영향으로 이제 오늘 코스닥 지수는 종목 하락 종목 수는 월등히 많았어요. 상승 종목 수보다 2배 이상 하락 종목이 많았지만 코스닥 지수는 보합으로 마감했고 이제 시총 상위주에 좀 포진된 코스닥 150 지수는 오히려 이제 플러스 0.25%로 상승 마감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이오 쪽에 코로나 수혜를 받는 그런 종목군을 들고 있는 투자자라면 오늘 사실 시장 대비해서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이었고요. 저희가 같이 갖고 있는 주력 종목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 수혜주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주주님들 이제 구독자분들께서는 아마도 오늘 큰 뭐 부담은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시장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어떤 형태로 좀 되고 있는지를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수급을 보면요. 개인들이 1조 원 넘게 순매수했어요. 역시나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코스피 쪽에서 순매도를 많이 했어요. 뭐 화학 업종이라든지 뭐 이런 쪽 있지 않습니까? 서비스 업종. 그러니까 컨택 종목들 위주로 매도를 좀 많이 했어요. 외국인들이. 그리고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 7천억. 와, 뭐 금융투자 연기금 중심으로 매도를 많이 했어요. 뭐 전기전자 업종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그래서 개인들이 이제 이 물량들을 다 받아냈고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뭐 수급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 그래서 수급으로 본다면 뭐 겁날 정도의 어떤 수급인데 이제 뭐 개인들이 이렇게 순매수하는 것에 대해서 뭐 크게 뭐랄까요? 어, 하락할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죠. 예, 개인이 지금 주 매수 주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이 막 1조 매수한 게 떨어질 거다 이런 관점이 아니고 총알바지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스마트 머니가 지금 개인의 어떤 이 자금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 결국 뭐 예, 승리하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코스피 지수가 그래서 이제 0.8% 여기 보시면 좀 조정을 계속 흘러가게 하는 그런 형태고요. 코스닥 지수는 역시나 상대적으로 강하고 이번 강세장에서 코스닥이 중심이 될 거다 얘기 드렸죠. 예, 직전 고점을 돌파해서 밑꼬리를 살짝 만들었어요. 0.8% 지수가 좀 오늘 밀리면서. 근데 마감은 보합으로 쫙 끌어올렸죠. 예. 마감 동시 효과에 그 매수자가 더 들어왔어요. 외국인 수급이 더 들어왔어요. 코스닥 쪽으로. 그래가지고 마감 동시 효과를 조금 더 올려줬어요.
주요 시총 상위주들, 뭐 셀트리온 그룹주라든지 뭐 알테오젠 이런 것들을 확 끌어올려줬어요. 그래서 코스닥이 중심이 된 어떤 이번 강세장의 흐름이 좀 전개될 걸로 좀 보여지고요. 제약 업종 지수, 의약품 업종 지수, 예, 제가 볼 땐 추세적인 어떤 흐름 훼손되지 않고 흘러가는 어떤 형태 같고요. 종목별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또 금요일이니까 제가 그동안 유튜브에서 짚었던, 분석했던 종목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그래도 간략하게나마 그래도 분석을 한번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게요. 댓글 보니까 뭐 올릭스, 매드팩토, 뭐 녹십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분석 한 번씩 해주세요. 이렇게 좀 질문 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금요일 날에는 좀 정리해드리는 시간?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오늘 피드백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종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삼성자 하이닉스 약세 마감했죠. 근데 워낙 이제 방어주, 가치주 성격이에요. 지금 보면 시장 흐름에서. 그래서 크게 밀리진 않죠. 지수 대비해서. 오늘 네이버가 셌습니다. 어제는 이제 카카오가 이제 굉장히 셌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제 네이버가 강세를 좀 보여줬고요. 돌아가면서 이제 올라가는 것 같아요.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어떤 형태 같아서 어제 뭐 카카오 간다고 네이버가 안 가니까 네이버가 뭐 별로냐 이런 시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가는 것처럼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어찌됐든 네이버, 카카오 언택의 대장주로서 지금 뭐 2분기, 뭐 하반기도 이제 실적 전망이 나쁘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는 시장을 이끌어가는 대장주의 어떤 흐름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전혀 흐름이 깨지는 형태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과 같이 뭐 진짜 뭐 10년을 내다보는 장기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해서 매수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승 사이클의 어떤 고점의 어떤 형태가 나오게 된다면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어떤 매도 의견을 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질문 주신 분들 계셨는데 언제 매도할 거냐? 지금은 알 수 없죠. 지금은 네이버, 뭐 카카오 이런 것들이 언제 매도할지 지금은 알 수 없어요. 나중에 이제 그런 패턴. 그러니까 언제 매도하고 얼마에 매도하면 좋을까요? 이게 사실 좀 의미가 좀 없는 질문이고 답변하는 것도 정말 말이 안 되는 답변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패턴이 만들어지는 게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매도의 어떤 시각, 차익 실현 어떤 시각들을 가져야 될 거고요. 그런 것들을 제가 추후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뭐 무작정 주구장창 상승장만 외치고 강세만 외치고 매수만 외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적절한 어떤 제 어떤 보는 어떤 관점에서 시각들을 향후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 1.3% 이게 최근에 계속 조정받아요. 이게 수급이 좀 안 좋더라고요. 보니까 외국 이제 기관들이 이제 사기도 하고 하는데 외국계 쪽에서 지금 외국인 쪽에서 계속 매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난 한 달 동안 거의 한 3천억 정도 팔았어요. 와, 이거 뭐 그렇죠? 예. 15일부터 봐야 되나? 한 3천억, 2, 3천억 정도 팔았죠. 주구장창 팔고 있거든요. 예. 개인들한테 물량 떠넘기는 어떤 그런 느낌들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흐름이 다르죠. 그래서 같이 어떤 움직이는 그런 군으로 작용되지는 않고요. 셀트리온은 이제 자체 가지고 있는 모멘텀들이 향후에 이제 즐비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LG화학하고 삼성 S사에 오늘 좀 조정을 좀 받았는데요. 세진 않았던 것 같고요. 카카오도 이제 보합 정도, 보합 정도. 최근에 차익 실현하는 기관들의 어떤 물량들이 좀 나왔죠. 오늘은 외국계까지 좀 나와서 조금 쉬어갈 것 같은데요. 카카오 이런 거 조금 너무 과도하게 최근 급등했기 때문에 조금 쉬어갈 것 같고요. 미국 시장에서도 아마존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이런 어떤 언택의 시총 상위주들이 최근에 조금 과열되는 양상이 있었거든요. 테슬라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쉬어갈 수도 있어요. 옆으로 쭉 돌리는 시세를 돌리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NC소프트 100만원 앞두고서 좀 조정 어떤 패턴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뭐
요날 7월 7일 날 거래대금 이제 피크 좀 찍고 나서 시세가 좀 둔화되죠. 예. 근데 이제 시세가 죽을 리는 없죠. 바이오 업종의 지금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도 기관들의 이제 패시브적인 어떤 수급들은 투신과 연기금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직 매수하는 여력이 좀 남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도 이제 매도의 어떤 부분을 조금 이제 둔화시킨 어떤 지점까지 왔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SK 바이오팜은 개인적으로는 좀 투자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예, 너무나 지금 매력적인 게 더 많고 사실은 지금 이거는 이제 그 뭐랄까요, 이제 상장했을 당시가 가장 기대 가치를 받은 어떤 그 가치거든요. 그래서 이 유십이라는 이제 피어 그룹의 이제 그 그룹이 있기 때문에 그 그룹에 이때 또 그 기업의 시총이 있기 때문에 그 시총을 넘어서는 거는 이제 말도 안 된다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상승이 좀 제한되는 패턴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할 어떤 뭐 생각은 없고요. 사실 이거 시장 안에 들어와가지고 거래해가지고 이익 내기 쉽지 않잖아요. 여기서 거래 터져가지고 여기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투자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피 쪽으로 한번 넘어갈 까요? 아니, 코스닥 쪽으로 한번 넘어갈 까요? 예. 셀트론 헬스케어 이제 오늘 보합 정도까지 올라왔고 막판에 셀트론 제약 수급 좀 유입되면서 아주 정석적인 플레이인데요. 예, 아마 다음 주 되면 볼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젠이 오늘 가장 화두가 된 종목이죠. 와, 시젠 제가 이제 놀랬다고 말씀드린 게 여기서 이제 돌린다는 건, 여기서 이제 끌어올려 버린다는 거는 지금 이 바이오 장세 자체를 기존 뭐 3년 전에 그 바이오 사이클의 어떤 스케일보다 훨씬 큰 걸로 지금 가는 국면이거든요. 기간도 그렇고, 예, 이 시세의 어떤 파급력도 크기도 그렇고, 그래서 시젠이 여기서 날려버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바이오 업종 전체적으로 중요한 어떤 의미고요. 뭐 오를만 하죠. 예, 실적 베이스로 지금 코로나가 재확산되기 때문에 이거 뭐 사실 멀티플을 어떻게 줘야 되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잖아요. 애널리스트들 입장에서도. 근데 오늘 20만 원 목표 주가 SK증권에서 나왔는데 이게 뭐 실적이 올해 연말까지는 최소한 내년까지도 이어질 거라는 예상을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 상황으로는 우리가 좀 합리적으로 좀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와, 이거 뭐 올라가는 거 명분도 뚜렷하고 실적 베이스로 가고, 예, 하여튼 뭐 무서운 종목 같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이제 죽지 않거든요. 예, 보시면 여기서 이제 기술출 발표가 나오고 나서 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 업종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돌파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어찌됐든 이제 죽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이런 기업들이. 제넥신 같은 경우 아주 좋은 어떤 패턴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기재부 차관이 또 제넥신 본사 방문해가지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격려도 하고 상황들을 좀 파악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주봉으로 보더라도 월봉으로 보더라도 이거는 여기서의 어떤 박스권대를 지금 형성하면서 여기 돌파하게 되면 여기 전고점 124,000원대 돌파하게 되면 이거 시젠도 이제 전고점 돌파하고 나서 시세가 막 극대화됐잖아요. 아마도 그런 패턴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임상 환자들 한 절반 정도는 주사 맞았다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좀 있죠. 그래서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아직 뭐 중간 결과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보낼 수준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뭔가 좀 정리가 다 되고 나서 뭔가 좀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 전까지는 아마 시세를 좀 내지 않으면서 옆으로 이제 기는 형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백신 쪽에서는 제넥신이 저는 대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넥신의 지금 시세가 그냥 좀 왔다 갔다 하고 거래도 없는 수준은 별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홀딩 의견은 저는 뭐 변함없이 유지를 하고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트론 같은 경우 이제
지금 역시나 계속적으로 옆으로 좀 기고 있어요. 아직 본 시세를 내지 않는 형태? 예, 그런 게 되고 있고요. 어, 이 코로나 치료제 식약처에 그 임상 승인 신청서는 제출한 것 같아요. 예. 제넥신도 이제 제출하고 나서 그걸 제출했다고 발표하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승인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기사화 됐었죠. 아마 이제 셀트론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엿볼 수 있는 기사가 오늘 좀 나왔는데요. 그 부분 한번 잠깐 체크해 드릴게요. 여기 이제 아까 1시 정도에 나온 어떤 기사인데요. 예, 식약처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국내 임상 12건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치료제 5건은 임상 심사 중에 있다. 예, 치료제 5건을 임상 심사 중에 있다. 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청서는 제출했고 5개 업체가 그 심사 받고 있다.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기사 여기 보시면 심사 중인 5개 제품은 모두 국내 개발 치료제로 이제 해외 개발 치료제가 아니라고 하죠. 예. 신약 항체 치료제가 1개, 그리고 약물 재창출 치료제가 4개다. 그럼 신약 항체 치료제 국내에서 이제 개발하고 있고 임상 신청할 정도의 진행을 보인 기업이 하나밖에 없죠. 셀트리온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심사 중인 5개 제품 중에 신약 항체 치료제 1개니까 이건 셀트리온이라는 거죠. 이미 심사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거죠. 그럼 심사 중인 거죠. 그러면 아무리 뭐 다음 주는 나올 수밖에 없죠. 아니면 오늘 장 끝나고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영상 찍고 있는 지금 시간이 오후 4시 10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워낙 이제 셀트리온은 공시든 뭐 뉴스든 장 끝나고 나오는 경향이 크니까 영상 찍는 도중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어쨌든 신청서 제출했고 제가 볼 때는 못해도 이제 다음 주 초반에는 이제 요 승인 떨어져서 바로 진행하는 그런 수순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정진 회장이 얘기했던 7월 16일이 얼추 이제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세 자체가 약간 좀 시장에 의해서 한 2%까지 좀 밀리고 밑꼬리 그리고 음봉으로 좀 마감했는데요. 어제 이제 테바 아조비 공급 물량 공시 나오고 나서 오늘 시초가가 좀 높게 시작했는데 일단은 좀 밀리긴 했지만 나쁘게 밀린 게 아니라 가지고요. 아주 이제 그러니까 주식에서는요. 주식의 어떤 시세는 하루 이틀에 뭐 일주일, 2주간의 어떤 시세 변동은 보통 외부의 어떤 변수에 의해서 좀 변동하는 경향이 크잖아요, 사실은. 지금 이 조정을 보이고 있는 이 흐름 자체도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권에 있었던 거로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한 호재가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눌렸잖아요. 음. 근데 이제 결국은 어떤 모멘텀이 계속 살아있고 좋아지고 있고 실적이 좋아지는 어떤 뭐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가치가 즉 성장하는 그런 흐름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킵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 킵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환경이 만들어졌고 자리가 만들어졌다 싶으면 팡 날아가죠. 그때는 이제 장대 양봉, 갭 뛰어서 시작 뭐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어, 사야지 했던 사람들도 이제 못 잡는 거죠. 예. 그게 이제 그동안 셀트론의 어떤 시세의 어떤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하면 이제 못 잡는 거지. 예. 그게 이제 그동안 셀트론의 어떤 시세 성격이었고, 강성주주가 결국은 웃을 수밖에 없었던 단타가 성과를 내기 어려운, 그런 어떤 대표적인 종목이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 흐름 아주 좋고요. 다음 주 정도 되면 시세를 좀 날릴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요. 근데 이제 시세라는 거는, 또 우리가 또 100%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니까 어찌됐든 어떤 타이밍이 되면 올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차분히 우리는 확실한 이 종목에 대한 공부와 이해를 해나가면서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멘탈이 강해지고 이 심리가 강해지는 어떤 방법이잖아요. 나는 절대 안 팔겠어 하면서도 이 종목에 대해서 잘 모르면 외풍에 의해서 흔들리게 되거든요, 우리가. 근데 확실하게 공부하고 이해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계속 이렇게 공부하는 내용들을 또 올리고 저도 공부를 하고 이러는 거죠. 그게 바로 멘탈 강화 아니겠어요? 예. 멘탈 강화 얘기하지만 이게 바로 멘탈 강화죠. 제가 오늘 인트로 만든 부분이 아마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봉이 보면 전고점 라인에서 지금 매물을 계속적으로 좀 흡수하는 패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방에 팍 날릴 수 있는 그것들이 지금 모아지고 있죠. 에너지가 모아지고 있죠. 그래서 아주 좀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 정도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셀트론 헬스케어인데요. 셀트론 헬스케어 추가 매수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답변을 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예, 매수와 매도 이 부분은 사실 장기 투자를 해나가고자 하는 그 주주로서의 어떤 입장을 하고 있는데 이걸 뭐 추가 매수 이런 것들은 좀 어렵고요. 보통 이제 제가 이제 매수하는 타이밍은 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격도가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이평선이 밀집되어 있고 이게 붙어 있는 정배열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 주로 저는 예, 추가 매수 내지는 신규 매수를 한다 이런 얘기를 그동안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예, 매수하기에는 좋은 어떤 지점이다. 뭐 그렇게 얘기 드릴 수 있지만 지금 사세요 이렇게 저는 예, 그런 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걸 다 맞출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셀트론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주봉상 아주 좋은 어떤 로버스트하게 굳건하게 이제 정배열로 나아가는 그런 상승 이제 흐름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요.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죠.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월봉 전혀 뭐 손색 없는 흐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셀트론 제약이죠. 예, 셀트론 제약도 오늘 사실 뭐 오늘 셀트론 그룹주들 세 종목들 사실 저는 조정 나오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약간의 음봉이나 조정 나오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느 다를까 오늘 좀 외부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좀 조정을 받긴 했지만 어쨌든 오늘 금요일이고 금요일 날 큰 시세 터지는 건 그리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예, 그리 좋은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큰 손이나 세력들도 금요일 날 뭐 상한가를 만들거나 그러진 않아요, 잘. 예. 그 이유는 이제 나중에 한번 언제 기회 되면 얘기해 드릴 거고요. 하여튼 뭐 시세가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아주 베스트하게 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셀트리온 이제 그룹주들은 아주 좋은 어떤 패턴이 됐고요. 주봉으로 보더라도 예, 시세 이제 패턴의 박스권을 좀 돌파하려는 그런 어떤 형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명분이 예, 아마도 조만간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이제 종목들 하나씩 좀 짚어드린다고 했는데요. 먼저 녹십자 보도록 할게요. 아까 이제 제목에서도 코로나 관련주 중에서 대장주군이다 얘기를 들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 오전 스마트 리포트에서 이제 분석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15만 원 정도는 굉장히 메리트가 높다고 생각했어요. 기본 본업 자체도 독감으로 독감 백신 이런 것들로 이제 굉장히 유명한 그 실적을 이제 크게 내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독감 시즌이 돌아오고 있고 또 이제 혈장 치료제가 이제 핵심이긴 하죠. 예. 혈장 치료제 임상 2, 3상 단계로 이제 이번 달에 아마 들어갈 걸로 예상되거든요. 임박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 혈장 기증자가 이제 확보가 됐어요. 130명 이상이 확보되는데 그 이상으로 확보가 됐어요. 그러니까 조만간 임상이 아마 진행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기업이 혈장 치료제 분야에서는 국내에서 탑 클래스 그리고 대장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연내 상용화를 목표로 해서 이제 정부에서도 지원 자금 받으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뭐 여기서 보더라도 이거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매집이거든요. 예. 1차 매집하고 여기서 띄워놓고 예, 옆으로 돌리면서 매집 다시 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패턴이기 때문에 아주 제가 볼 때는 이제 분석 영상을 올려드린 시점이 여기잖아요. 예, 왜냐하면 뭐 여유자금 있으신 분들은 매수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개인적으로도 조금 샀고 그래서 그렇게 좀 영상 분석을 좀 해드린 종목이고요. 혈장치료제 대장주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젠 비롯해서 이제 오늘 EDGC 뭐 이런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했잖아요. 결국은 이제 죽지 않는 거죠. 이런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불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군으로서 지금 다시 재상승 모드로 가고 있다 보여지거든요. 랩지노믹스, 뭐 수젠텍, 그렇죠? 역시나 대장은 시젠이죠. 그러니까 왜 대장을 잡아야 되냐면 보세요. 올리고 옆으로 기고 정별로 다시 돌리면서 가장 시세가 세죠. 다른 종목들은 2등주, 3등주, 4등주는 밑으로 이렇게 꽂혀 있다가 이제 올라오죠. 다르죠. 예, 대장주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진단키트 대장주는 시젠이고 진단키트 한다면 이제 대장주 시젠 아니면 정말 저평가됐다고 생각한 뭐 휴마시스 그때 이제 추천 분석해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뭐 요거 거래 터지면 제가 정리하는 게 좋겠다 얘기 드렸죠. 예, 단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분석한 건 아닌데 너무 이제 단기적인 급등을 보였으니까 거래 터지면 이렇게 5천만 주, 6천만 주 터지면 차익 실현하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렸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했기 때문에 같이 편승해서 이렇게 올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부터는 좀 단기적인 영역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중장기 성격으로 보기보다는 어찌됐든 매출 나오기 전에 이렇게 기대감으로 주가를 급등시키고 한다는 거는 사실 이게 주포도 중장기 성격으로 가지 않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트레이딩 영역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짚어봤던 종목군 중에서 이제 매드팩터 한번 볼게요. 매드팩터가 최근에 좀 조정받고 이랬죠? 네,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근데 이제 모멘텀들이 뭐 살아있고요. 특별하게 지금 뭐 특별한 내용이 나오면 제가 다시 이제 스마트 리포트 오전에 업데이트를 해드릴 텐데 뭐 업데이트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시세만 그냥 변동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기 드릴 게 별로 없을 것 같고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분석 영상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길게 자세하게 풀어서 제가 설명했어요. 이 기업에 대해서. 그래서 죽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시세가. 혹시라도 이제 사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요거 단기적으로 볼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워낙 이제 키트로다랑 이 1차 치료제로 이제 폐암 쪽 1차 치료제로 지금 임상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시장 규모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향후에 어떤 큰 기대 가치를 좀 받는 그런 영역이 될 것 같아서 단기적인 성격에 바라보는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항암제 쪽에서는 굉장히 향후 퍼포먼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대규모 이제 기술 수출 같은 거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부가 설명을 드리면 기술 수출 나오게 되면 팔아야 돼요.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나오면 팔아야 돼요. 알테오젠처럼.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리면 이해되실 것 같고요. 올릭스도 뭐 특별한 내용이 나온 게 없어요. 올릭스 분석해드리고 좀 밀렸죠. 예, 근데 특별하게 뭐 나온 내용이 없죠 그 뒤로. 예, 그래서 시세만 그냥 좀 밀렸을 뿐이고 이게 뭐 대량 거래 터지면서 빠졌으면 뭔가 좀 악재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뭐 거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최근에 시장 조정에 의해서 그냥 밀린 것 같고요. 예, 변동사항은 없이 제가 바라보는 이 기업 뭐 R&A 분야에서는 괜찮다 이런 어떤 뷰는 뭐 변함 없습니다. 뭐 그렇게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짚어드렸던 이제 SCM 생명과학, 예, 요것도 이제 최근에 이제 스마트 리포트 짚어드린 건데, 요거 이제 최근에 좀 상승 나오죠? 워낙 이제 피어 그룹, 이제 면역세포 치료제라든지, 이쪽 동류 기업 대비해서, 줄기세포 관련 동류 기업 비교해서 시총이 한 절반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대체적으로 한 5천억에서 한 6천억 정도가 평균이거든요? 이 동류 기업들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아직 3천억이죠. 예, 그래서 비싸진 않다 이런 관점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약간 저는 이제 IQ 단기 물량을 좀 정리하면서 약간 들어갔거든요. 근데 안 팔았어요 아직. 예, 팔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쁘지 않게 바라보고 있는 종목이다. 예, 비중이 다 크진 않습니다. 예, 역시나 뭐 비중 큰 거는 당연히 메인 종목군이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 뷰를 갖고 있고
지금 흐름에서는 뭐 특별하게 내려갈 이유가 없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3BNT도 이제 몇 번 짚었잖아요. 예, 최근에 이제 그 12조 추가 상장 이런 소식들이 좀 많아요, 보면. 근데 물량이 크진 않아요. 만주 뭐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은데, 뭐 변동사항은 없거든요. 예, 아직 이제 안구 건조증 치료제 이제 임상 3상 환자 모집이 뭐 원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뭐 3상을 완료 단계에 있는 건 뭐 팩트이기 때문에 이 기업의 어떤 바라본 어떤 관점 뷰를 뭐 달리할 게 없어요. 예, 지금 뭐 1대 주주가 보시면 이 기업의 1대 주주가 KB 자산운용이죠. 예, 뭐 여전히 뭐 물량 안 팔고 그냥 잘 들고 있고요. 어쨌든 이게 이제 안구건조증 진행에 대한 뭐 어떤 뉴스나 기사가 좀 나오게 되면 순간적으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 부정 뭐 흔들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사실 뭐 거래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매집한 어떤 그런 패턴의 흐름이거든요. 예. 이게 시간을 죽이면서. 그래서 특별하게 뷰가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뤘던 종목 다 짚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추후에도 한 번씩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드릴게요. 제 뷰가 변화한다면 휴마시스는 제가 이제 뷰를 달리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냥 단기로 보는 게 낫겠다 지금. 나머지는 뭐 특별하게 변동사항은 없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것 좀 짚어드릴게요. 코로나가 지금 굉장히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뉴스 숫자 보면 미국 코로나 1일 확진자가 6만 5천 명을 이제 돌파하면서 하루에 역대 최다가 지금 되고 있고 누적으로는 3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인구의 거의 1%에 육박하는 수준이 지금 누적 환자거든요. 여기 있네요. 여기 전 국민의 1% 감염.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진짜 미국은 전쟁인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이제 나스닥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미국에서도 이제 뭐 먹고 사는 문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소비나 이런 것들이 이게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자상거래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돌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거에 수혜를 보는 기업들의 실적은 또 좋아질 거 아닙니까? 더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기업은 더 날아가는 거죠. 그런 시장이 펼쳐지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이 나스닥에 있고 나스닥이 역대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는 거죠. 하지만 뭐 정유화, 항공 뭐 이런 전통적인 산업군들은 실적이 안 좋아질 거니까 별로 안 좋은 거죠. 예. 그런 현상이 지금 증시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죠. 음.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전 세계 지금 확진자는 1200만 명입니다. 오늘 이제 오후 한 2시 30분 정도 기준이고요. 1200만 명, 사망자는 55만 명. 지금 보시면 일일 확진자 추이는 20만 명을 계속 돌파를 하면서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완전 초호황을 지금 계속 누리는 어떤 흐름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주주들은 좋겠지만 이게 우리가 숫자로 보고 지금 지도로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렇지 확진자 이제 있는 쪽 이렇게 점 찍어 있는 건데요. 섬뜩한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셀트리온과 제넥신 같은 기업이 정말 제약바이오 기업의 가장 본부는 그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그 인류에 기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기업들이 지금 셀트리온, 제넥신, 뭐 시젠, 녹십자 이런 기업들 대장주군들이 해나가야 될 어떤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 같고요. 이거는 참 주식을 떠나서라도 우리 생활이 지금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서 빨리 타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도 그렇고 정부에 맞서지 말라. 그리고 중앙은행에 맞서지 말라.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예, 여기에 항상 순응하려고 노력을 해요. 주식시장에서. 중앙은행이 뭐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르고요. 정부에서 뭐 한다면 그냥 거기에 따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공매도 쪽 체크해 드릴게요. 금요일이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공매도도 체크해 드리는데 이 기사 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테슬라 공매도 잔액이 역대 주식 중에서 최초로 200억 달러 도달했대요. 200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24조죠. 와, 24조. 무섭습니다. 진짜 공매도라는 거는 손실은 무제한이거든요. 이익은 제한돼 있죠. 왜냐면 주식이 뭐 떨어지면 100% 떨어지지 200%, 300%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라가는 건 200%, 300%, 500%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이제 24조라고 쳐도 3배 올라버리면 이게 뭐 자본금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이게 개인들한테 허용을 안 하는 이유가 공매도를 이 담보금이 이제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한 기관들, 외국계 이제 기관들 대상으로 공매도를 허용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가 크죠. 예, 담보 때문에. 왜냐면 막 급등하는데 막 200%, 300%뭐 어떤 종목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상한가 제한이 없으니까 하루에도 막 500% 올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담보금 확보 안 된 사람에게는 공매도를 허용할 수가 없는 게 당연하죠. 예, 아마 그런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 공매도 세력들이 와 이거 굉장히 베팅해놓고도 겁날 수 있는 수준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셀트론 그룹주들 공매도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먼저 셀트론인데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금 옆으로 기었죠. 그래서 주가가 좀 올라갈 때는 공매도가 조금 감소했다가 최근에는 그냥 크게 감소하지 않는 수준. 예. 그래도 몇만 주씩은 좀 감소하지만 여전히 840만 주. 금액으로 따지면 지금 2조 6천억 정도의 공매도 잔고 금액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본격적으로 청산이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셀트론 헬스케어. 최근에 이제 블록딜로 있으니까 블록딜 물량 가지고서 청산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했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별 줄어든 게 없어요. 한 10만 주 좀 줄어들었나? 예.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한 3천억 수준의 공매도 잔고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셀트론 제약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감소돼 있어요. 예, 보시면 60만 주 막 이러다가 지금 25만 주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300억 정도. 예, 굉장히 줄어들어 있고 도망간 거죠. 예. 그러니까 셀트론 제약의 주가가 이제 가장 많이 최근에 튀었잖아요. 그룹주 3사 중에서. 공매도가 완전히 겁을 먹고 지금 25만 주 정도 남겨놓은 상태인데, 하여튼 뭐 탄력적인 부분에서는 시총이 이제 가장 작고, 뭐 어떻게 보면 뭐 기관 외국인의 어떤 수급에서 조금 자유로운 면이 있기 때문에 셀트론 제약이 아마도 이제 탄력은 제일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하여튼 오늘 복귀 내용들 요 정도 마치도록 하고요.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한 달 정도 계속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주말 동안 큰 기대를 하다가 뭐 다음 주 좀 올랐다가 조금 조정받고 뭐 이런 식이 좀 반복됐던 것 같은데요. 그런 흐름들이 이제 좀 방향성을 확실하게 강화시켜 나가는 그런 쪽으로 거의 임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엉덩이 무겁게 해서 잘 버티시고 잘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이 역대급의 어떤 시세가 펼쳐질 수 있는 이 구간을 함께 인생에서도 같은 추억을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불금 되시고요. 네, 즐거운 주말 되시고 신 박사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